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때가 그 183쪽이네요. 183. 그 02의 물건의 효력. 자, 물건이 나오면 이제 그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유권을 바꾸기라 그랬죠. 그죠? 물건의 효력. 즉, 소유권의 효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물건은 결국은 지배권이죠. 그죠? 독점적 지배권입니다. 독점적 지배권. 독점. 그게 독점권이야. 혼자 독점한다는 거죠. 자, 이 집은, 가옥은 거래 단위가 1동이죠. 그죠? 1동 건물의 소유권자, 갑.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갑만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을, 병, 이런 사람들은 이 물건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독점권이란 말이에요. 독점권의 효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독점권 효력이니까, 자, 크게 이제 그 2번에 우선적 효력하고, 자,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 하나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소유권자가 갑과 을이 서로 자기가 소유자가 싸운다 그러면 독점권이니까 한 사람만 소유권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 우선적 효력. 남보다 우선하는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효력이 뭐냐 하면, 자, 만약에 소유권이 방해당했어요. 자, 예컨대 토지과제 한번 해보죠.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잖아요. 갑이 이제 정당하게 이 일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인데, 여기에 이제 엉뚱하게 을이 와가지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면, 건물을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즉 사용 수익권이 방해당했잖아요. 갑이 땅을 사용 못하고 엉뚱하게 을이 불법 사용하니까 이 물건이 침해당했죠. 이랬을 때 갑이 을 보고 건물 철거하라, 그리고 내 땅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자, 물권자가 그 방해자에게 자, 물건의 내용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예를 들어 서설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1번 서설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효력으로 줄거보세요. 물건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건에 이제 공통된 효력이 두 가지야.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꼭 한 문제가 나와, 매년. 자, 먼저 이번에 우선적 효력가입니다. 자, 우선적 효력은, 자, 의의 보죠. 의의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의의를 알아야 다른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의의를 쉽게 하세요. 내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우선적 효력이란, 자, 동일한 물건이라도 한 개의 물건이라는 거죠. 한 개의 물건, 같은 물건이 수개,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더 우선하는 효력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해요. 물건은 독점적 지배권이니까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자가 두 명에다가 싸운다. 그럼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장 넘겨보죠. 그럼 양거래 2번. 맨에 이제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자, 물권은,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방법이 등기라 그랬죠. 등기. 그러면, 자,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싸우면 등기부에 먼저 등기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여기다가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우선한다는 거죠. 특히 또 을구에는 아직 등기부를 안 봐서 좀 어렵겠지만, 을구에서는 이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등기하는 게 을구예요. 을구에는 예컨대 뭐 1순위의 뭐 지상권, 뭐 2순위의 뭐 저당권, 3순위의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여기 이제 먼저 된 게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1순위 지상권이 2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고 2순위 저당권이 3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자,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한다. 이걸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한다. 그거 먼저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동일한 물건이, 동일한 물건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라는 뜻이야.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하는 물권 상호 간에는, 자, 줄란 거 보죠. 물권 상호 간에는 동그라미 크게 치죠.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했다는 것은 먼저 등기한 이런 뜻이야. 먼저 등기한 권리가 나중에 등기한 물건보다 우선합니다. 예컨대 한번 보세요. 예컨대 토지 위에, 땅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권에 살짝 적어 1순위, 1번 1순위 지상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앞에 살짝 2순위 저당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바로 이거죠. 1순위 지상권이 만약에 2월 1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 저당권이 만약에 3월 1일 등기가 됐다면 나중에 자, 이 토지가 나중에 이제 돈을 빌린 갑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자 경매를 청구했어요. 경매를 청구하면 이 땅이 만약에 4억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정이 이제 경락받은 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된 거죠. 경락대금을 땅 납입하는 순간. 그럼 이 4억 가지고 이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이 이제 이게, 자, 지상권자는 용익물권이니까 배당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20년 존속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지상권자가 이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죠. 답을, 이 4억 중에서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1억이다. 그럼 1억. 저당권자가 여기 또 1억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 우선 변제 받고, 저당권자는 자, 소멸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 배워서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배당을 받았으니까 저당권은 소멸돼. 이렇게 말소를 시켜요. 이것도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선순위였잖아. 이 사람은 소멸 안 되고 20년간 계속 존속을 한다는 거죠. 존속하니까 이 땅에서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순위에 만약에 지상권이 있었다.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이렇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해서 쫓겨난다는 거죠. 경매 들어갔을 때 저당권보다 선순위는 존속하고 저당권보다 후순위는 소멸합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요. 예컨대 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이 되더라도 지상권 하면서 살짝 쓰고 선순위라고,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매 들어갔을 때 1순위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에 뒤에 배우고 나면 되게 더 쉬워져요. 항상 이제 법은 처음이 어려워. 물건도 총론이. 자, 그 점 조심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2번이 더 중요해. 2번. 자, 2번 봅니다. 하나의 물건이, 동그라미 2번.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자, 이걸 설명을 하고 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암기해 달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물건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눈다 그랬죠. 숙제했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눈다 그랬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타물권이라고 그랬어. 남의 소유물을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그랬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했어요. 소유권은 이제 등기부 갑구에 등기를 하고 이 제한물권은 을구에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자, 이 토지에 자, 소유자가 이제 갑이다. 그러면 이제
갑구의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가 돼 있어요. 자, 2월 1일 날. 여러분들은 뭐 전세권 아니까 건물로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건물로. 토지 전세권을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2월 1일 날 이 사람 소유자고 한 5월 1일 날 이 집을 전세해 놨다고 하죠. 자, 그한테 을이 이제 전세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자는 을구에 등기하죠. 자, 소유권은 2월 1일 날 성립했고 전세권은 5월 1일 날 성립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집에 지금 누가 살겠어요, 그러면요? 소유자가 살겠어요? 전세권자가 살겠어요? 누가 살죠? 누가 들어와 살아? 소유자가 살겠어요? 전세권자가 살겠어요? 전세권자 살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사용 수익을 빌려오는 거죠. 그럼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 처분증에서 처분권만 가지고 있고 사용 수익을 못 하잖아. 쉽게 얘기해서 사용 수익을 이렇게 이제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전세권자가 우선한다는 거죠. 이 존속기간 내는 이와 같이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이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거꾸로 생각하기 쉬운데 조심해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하나의 물건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언제나라고 지금 언제나 제한 물건이 시간적 선호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해요. 이걸 틀리기 쉬운 게 조심해야 돼.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면 뭐가 우선한다고? 소유권이 우선해? 제한 물건이 우선해?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예컨대 나오죠? 설명했던 거. 예컨대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 전세권 존속 중인데 자기 소유권이 먼저 성립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자에게 전세 목적물 나가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전세 기간 동안에는 나가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개념들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인도라는 것은 점유를 이전받는 게 인도야. 점유의 이전 인도 또는 뭐 명도라고 돼요. 자, 되게 부동산은 동산은 인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부동산은 명도라는 말을 인도, 명도 같은 말입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게 인도, 명도라 그래요. 뭐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인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점유권은 이 본권이 아니잖아요.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점유권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자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점유권은 배타성, 즉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자, 따라서 다른 물건과 다른 물건이 본권이야.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뭐 점유하고 있죠? 책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책을 소유권하고 점유권 두 개 가지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하고 병존할 수 있어.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자, 조심해야 돼. 우선적 효력은 본권만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손에 잡은 사람이 점유권자예요. 자, 양가로 3번 갑니다. 물권과 채권 간의 관계는 자, 1번씩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동그라미 원칙.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자, 두 가지가 있는 걸 경합이라고 그래요. 우리 경합이란 말, 우리 선거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선거할 때.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왔어.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나. 나왔었는데 그게 비슷비슷한 거죠. 한 5만 표, 49,999표, 이런 비슷하죠. 이런 걸 경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성립하는 경합이라고 그래요.
예, 물건과 채권이 경합할 때는 이거는 시간 선호하는 관계없이 자, 원칙적으로 저거 원칙적으로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물건하고 채권이 경합하면 시간하고 상관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그럼 거기 옆에 적으세요. 원칙 옆에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로마법 격언을 자, 매매는 적으세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성립해요. 소유권은 임대차가 임차권이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물건은 채권을 깨뜨린다. 여기에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보죠. 자,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보죠. 이 집에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자, 2월 1일 날 소유자 됐다고 하죠. 소유자. 이 집에 세를 놔. 세는 임대차. 그러면 이제 우리 세 좀 놓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세 놓을게요. 둘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차인이 바로 채권자입니다. 임차인은 상수익 청구권자야. 대표적인 채권자야. 채권자. 갑은 이제 임대인이죠. 임대인. 이 사람은 이제 임차를 5월 1일 날 임대차 계약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 1억에 자, 임차 기간을 만약 2년 했다고 하죠. 2년. 보증금 1억에 임차 기간 2년 했어요. 자, 그런데 임차 기간, 자, 소유권은 2월 2일, 임차권은 5월 1일이죠. 그럼 지금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죠? 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하죠. 근데 갑이, 자, 한 1년 있다가, 자, 기간을 2년 했는데 1년 있다가 팔아요, 이 집을. 합니다. 매매. 병한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샀으니까 소유권 등기 하니까 병이 소유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5월 1일 날, 자,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뭐 12월 20일 날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한 개의 물건에, 자, 소유권이 물건이죠. 소유권과 임차권,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그랬죠? 물건이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려요. 그러면 이제 병이 와가지고 이 집의 사용, 수익, 처분권자가 병이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병이 와서 야, 너 나가라. 그럼 쫓겨나야 돼. 이거로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만히 야, 보증금 달라. 그러니까 배째라 없다. 그러면 꽝이지, 저런지. 이런 것은 그래서 임차인 이 참 불쌍한 이 채권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 특별법이야. 이제 특별법이 주임법이죠. 주임법 특별법에서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이제 이 집의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자, 대항력은 제3자한테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자, 임대차는 둘이 했잖아요. 이 사람 제3자죠. 임대차인은. 우리 이제 대항력이 뭐냐 하면, 자, 이 집에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이사 들어갔다는 거죠. 인도 아까 했죠. 인도는 점유를 이전받고 이 집에 이사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합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만약에 5월 1일 했다. 주민등록 5월 1일 했어요. 하면 그 다음날이야. 다음날. 한자로 쓰면 2일이죠. 다음날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요.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 집이 팔리더라도 이 사람은 5월 2일 날 대항력이고 병은 12월 20일 날 대항력. 자, 물건 항상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먼저 했잖아.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안 쫓겨난다는 거죠. 이런 걸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이와 같이 민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쫓겨나야 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특별법. 이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만약 상임법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상가는 또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갖추어요. 상식적으로 좀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외 나오죠. 예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외 동그라미 3번. 아직 2번은 보지 말고 동그라미 3번.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채권 요소라는 게, 자, 줄거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 그렇게만 일단 줄거 놓으세요. 또는 대항력을 갖추면 됩니다. 자, 그렇게 줄만 꺼놓고 우리 자 프린트물 잠깐 놔보세요. 프린트물 11쪽 펴보세요. 프린트 11쪽 천천히 폈어요. 11페이지 그 맨 제4편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이거 제3조 대항력 등 바로 이겁니다. 임대차는 즉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더라인 되어 있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본다 이거죠.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임법에서 대항력권이 두 가지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내가 이제 새 산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 주택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빨리 전입신고해야 돼요. 그 주민등록 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2년 기간 지났죠. 2년 기간 지나면 이제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전금 청구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항력,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그 다음 날이야. 그럼 이제 제2장 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그 밑에 2조 적용 범위 밑에 제3조 대항력 등 갑니다. 제1항 임대차는, 그리고 이거는 줄여서 상가임대차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가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왜 등기가 없느냐 하면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임차권 등기를. 그래서 크게 등기를 못해요. 임차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더라인 되어 있죠. 건물 인도와 세법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언더라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 동그라미죠.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요거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주택에서 대항력 두 개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 한 다음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이에요. 자, 내가 오늘 사업자 등록하려고 세무서에 갔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했는데 세무서 바쁘다고 한 3일 있다 사업자 등록증 찾아오라고 그래요. 내가 3일 후에 가서 사업자 등록 찾았어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이미 신청한 다음 날이야. 오늘 신청했죠.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도 내일 대항력 갖추는 거예요. 왜? 하루라도 빨리 대항력을 갖춰주려고. 주택은 뭐라고요? 인도와 주민등록한 다음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은 다음날이 아니고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원칙은 대항력이 없어요. 민법에 의해서 없어요. 없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주임법하고 상임법에서는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한 다음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내가 새 산다 빨리 뭐 해야 돼?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뭐 해야 돼?
전입신고, 주민등록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대항력 갖춥니다. 다음, 상가. 내가 뭐 사업한다. 그러면 인도받고 빨리 세무서에 가서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 대항력을 갖춰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상가주인이 바뀌어도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보증금 달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 자,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그래. 근데 특별법은 대개 이제 경제적 약자, 주택임차인보호법이 주임법이고, 상가임차인보호법이 상임법. 자,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게 주임법, 상임법이야. 여기서 대항력에 뭐가 없어요? 확정일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 확정일자는 대항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확정 나중에 얘기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에 들어갔을 때 보증금 우선 변제받는 요건이야.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 개. 인도와 주민등록. 상관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오세요. 자, 교재로 오시면 거기 동그라미상 물권적 청구권 그 위에다가 파란색 위에다가 빈칸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이렇게. 자, 양가로 4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양가로 4번.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적으세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채권, 뭐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야. 임차권,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똑같은 말 이퀄 채권은 서로 평등하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자는 평등합니다.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는데 채권은 평등해. 우선적 효력이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물건은 줄을 설 필요가 없어. 그냥 등기만 하면 나는 쓸 필요가 없어. 채권은 줄 서야 돼. 평등하니까. 채권 대표에 한번 가보죠. 갑이 이 땅을 아니면 이 건물을 너한테 팔았어. 매매. 그러면 매도인, 너는 매수인. 이 사람이 뭐 중도금까지 줬다고 하죠. 중도금 5천만 원 줬어요. 1억에 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처음 샀으니까 제1 매수인이야. 근데 뭐 2월 1일에 샀다고 하죠. 제1 매수인. 아직까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제1 매수인이 바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뭐 중도금까지 줬어요. 그랬는데 갑이 똑같은 이 집이나 땅을 또 한 달 있다가 3월 1일 날 병한테 팔았어요. 또 매매. 이 사람은 제2 매수인입니다. 이 사람도 채권자죠. 또 여기까지 맞아. 뭐 저간까지 팔 수 있지만 그럼 채권자가 2명이죠. 한 개의 물건에 채권자는 2명일 수 있어요. 아까 물건은 뭐라고 그랬죠? 한 개밖에 없다 그랬죠. 소유권은. 채권은 왜냐하면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 을이 갚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게 채권이라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정확한 행위 청구권이야. 그래서 행위를 줄여서 그냥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채권이죠. 정도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 채권이. 만약에 갑이 또 정한테도 팔았다. 이 사람 제3 매수인. 이 사람도 소유권 이전 채권자야. 한 개의 물건에 채권이 하나, 둘, 세 개 있을 수 있죠. 또 뭐한테 팔았다. 그럼 채권이 있어요. 4개, 5개, 10개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등해. 얘는 2월 1일 날 채권자고 얘는 3월 2일 날 채권자지만 평등해요. 평등하니까 먼저 등기하면 소유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 병이 먼저 등기했다. 이렇게 자 3월 2일 날 채권자 되었다가 그 다음 날 3월 2일 날 등기소에 가서 소유자 병이라고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가 돼요. 아까 했죠? 자 소유권하고 채권하고 충돌되면 뭐가 우선한다 그랬죠? 소유권이 우선한다. 얘는 2월 1일 날 채권자고 얘는 3월 2일 날
물권자니까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약했을 필요 없어. 등기 먼저 우선한단 말이에요. 채권자는 평등하다는 거야. 서로 우열이 없어요. 채권자는. 빨리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물권자가 됩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줬어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같은 말, 채권자 평등하다 그랬죠? 그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예요. 채권은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 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물건은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이 강력한 거야. 우리 쉽게 우리 갑이 좋아, 을이 좋아? 갑질해도 갑이 좋은 거야. 소유권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건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물건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우선적 효력은 물건은 일단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근데 채권은 원칙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건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죠.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은 자, 설명을 하고 또 읽어보시죠. 자, 아까 잠깐 했던 거야. 갑의 땅에 갑이 소유자야. 그럼 이 토지를 세 가지 뭐 하는 사람이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 내용, 사용, 수익, 처분.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을이 불법으로 갑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예? 불법이죠? 건물을 지으니까 이 갑의 소유권이 요만큼 사용 수익을 방해당했잖아요. 침해당했죠. 그럴 때 물건의 내용이, 소유권의 내용이 침해당했을 때 이 사용 수익 침해하는 것을 이게 침해 원인이죠. 원인을 없애달라. 제거해달라. 즉, 원상회복해달라. 원상회복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하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방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제거 같은 말,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한 번씩 꽉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반환 청구권은 자, 내 땅이죠, 이거. 자, 내 땅 내놔라. 예, 반환 청구권이죠. 만약에 또 동산이라면 갑이 자, 이 시계의 소유자인데 우리 도둑을 훔쳐갔어요. 그랬을 때 내 시계 내놔라.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요. 건물 철거하라. 이런 것을 방해, 제거, 배제 청구권이죠. 또 이 사람이 침해할 염려가 있으면 미리 예방하는 게 방해, 예방 청구권. 매년 나와요. 자, 그럼 의 한번 읽어보죠. 이제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자,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동그라미 치세요. 물건의 내용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침해받을 염려 동그라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 앞에서 살짝 적어 현재 물권자 제가 적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그 침해자 앞에 현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배제 또는 특히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민법의 규정에 갑니다. 자, 민법 규정은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이제 또 물권은 어떻게 나눴죠?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눴잖아. 첫 시간 모두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규정은 1,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지 않고 자, 줄 그거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제204조, 205조, 206조 몇 조는 안 외워도 좋아요. 점유권에 관한 물청을 204, 205, 206조에 두고 또 소유권에 관한 물청은 313조 잘라주고 314조에 규정을 둔다. 심표. 거기다가
213조, 214조는 기억을 하셔야 돼. 213조가 뭐냐 하면 바로 반환청구권입니다. 반환청구권. 이 정도는 기억이. 반환청구권. 214조는 두 개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권에 관한 물청은, 자, 물권적 청구권을 제가 줄여서 물청이라 줄입니다. 자, 213조가 반환 청구권. 214조는 두 개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물청 규정을 줄것의 제한물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권의 대표가 우리 소유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본권의 대표가 소유권이야. 소유권에 이제 213조, 214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제한물권에 준용한다는 거죠. 제한물권에다가, 자, 준용한다는 것은 그냥 적용한다는 거야. 적용한다. 준해서 적용한다. 자,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189쪽. 딱 두 장 넘겨야 되겠네. 두 장 넘기면, 제 189쪽 찾았습니까? 거기 밑에 6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찾았어요? 거기 법조문 나오잖아. 213조가 제목은 외워야 돼. 소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보면, 자,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 그 점유 앞에다가 무단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바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갑의 땅에 갑의 성락 없이 불법 무단 점유해요.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제 214조 두 가지입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여기 보면 소유자 앞에 현재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있고 잘라주고. 심표 소유권을 방해할 동그라미 염려 있는 행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 인하의 동그라미죠. 인하는 또는입니다. 방해 예방 또는 및 X입니다.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금년에 나온 거죠. 33회. 예방 청구권 항상 담보 청구권과 선택이야.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이걸 법조문으로 204조, 205조, 206조. 이게 이제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본권은 소유권에다가 213조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4조의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합니다. 이걸 갖다가 제한물권에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근데 소유권이 방해당하면 소유권자가 청구하는 거고, 지상권이 방해당하면 지상권자가 청구한다는 거죠. 그걸 준용한다 그래요.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이제. 그런데, 자, 2번에, 그러나 조심. 유치권과 질권에는 그 물청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없다. 왜 그러냐? 그거 따라서 다음, 요걸 중요합니다.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아예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준용 규정이 없는 거야. 왜냐? 유치권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죠?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점유하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 버려요. 본권 자체가 소멸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물권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근데 이겁니다. 자, 세탁소 주인이
자, 여기가 세탁소야. 세탁소 주인이 지금 이 세탁물을 유치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탁비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근데 도둑놈이 이 세탁물 훔쳐갔어요. 도둑놈이 훔쳐갔다. 그럼 이 세탁소 주인은 유치권이 소멸되잖아. 유치권이 소멸되니까 세탁소 주인이 요 유치물 반환 청구를 못해요. 왜? 유치권이 소멸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찾아와야 되느냐? 이 도둑놈한테. 이때는 요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유치권이 침탈당하면 유치권자는 물권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랬을 때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방해배제 청구나 방해 예방 청구를 해야 돼. 그래서 자주 나와. 줄을 나간다. 따라서 다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예컨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 이제 점유가 본질적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침해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유치권에 기한 게 아니라 동그라미 크게 쳐. 무슨 권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보호는 된다는 거죠. 보호된다는 것은 점유권에 기해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할 수가 있다. 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는 물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유치권자가 또 유치물을 도둑 맞았다. 유치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고 무슨 권에 기해 해야 된다고? 점유권에 기해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1년 내 해야 돼. 1년 내. 그러나 이 본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기간이 없어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세탁소 주인이나 카센터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치물을 도둑 맞았어요. 어떻게 찾아와야 돼? 유치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해야 돼. 몇 년 내에? 1년 이내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물청이 없는 것은 답이 뭐야? 유치권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그 질권이야. 질권은 규정이 없지만 우리 통설이 인정합니다. 질권에는 규정이 없는 것은 자,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거야. 입법 불비이기 때문에 자, 질권에 기한 물청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8가지 물권 중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 그럼 답이 한 개가 뭐요? 유치권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유치권자는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세탁소 주인이나 카센터 주인이 유치물을 도둑 맞았다. 어떻게 찾아와야 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찾아와야 돼. 유치권으로 못 찾아와요. 아직 말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직 유치권을 자세히 안 배워서 그래. 다음 3번 더 중요합니다. 3번 여기 금년에 나왔죠. 자, 제가 숙제 낸 거 있죠. 우리 점유 못하는 물건 2가지 뭐였죠? 점유 못하는 물건 적어놨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전번주도 했어. 점유 못하는 물건 2개 까먹었죠? 점유 못하는 물건 네, 지역권하고 한 개 기억났네요. 또 한 개 지역권하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당권 기억나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해. 점유를 못하니까 아까 물권적 청구권 3가지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매년 나와요. 왜? 점유는 자기가 점유하려고 반환 청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나오죠. 3번 가장 중요해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못하므로 뭐 점유를 요소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러지 말고 그냥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즉 정확하게는 213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준용되지 않는다. 즉 따라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무슨 청구권 없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않고 뒤에 잘라주고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거기 줄 거세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이퀄 저거 제 214조만 준용된다. 214조만 준용된다. 그렇게 출제합니다. 자, 다시 가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예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아무것도 없는 게 뭐죠?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반환 청구권만 없는 게 뭐라고? 지역권과 저당권입니다. 중에 표시만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꼭 기출문제 맨 위에 거만 한번 보고 가죠. 맨 위에 기출 맨 위에 거 한번 봅니다. 기출 어떻게 나왔는가?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 동그라미 치세요. 침탈 동그라미 치세요. 침탈은 적습니다. 침탈은 점유를 강제로 빼앗기는 것, 점유를 강제로 빼앗기는 걸 침탈이라 그래요. 점유를 강제로 빼앗겨야 침탈이야. 자발적으로 주는 건 침탈이 아니야. 지금 도둑놈이 훔쳐가는 게 침탈이에요. 자, 그러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도둑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온다 그랬죠? 유치권으로 찾아온다. 점유권으로 찾아온다. 점유권으로 찾아와야 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다. X죠. 없다가 돼야죠.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기출 보세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무조건 유치권자 그러면 세탁소 주인 생각하세요. 도둑 맞은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X죠. 이것도 이때 무슨 청구권 앞에 점유보호 청구권만 갖는다. 점유보호 청구권만 갖는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안 풀리기 정상이고 그 밑에 이제 기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여섯 번째 줄 제33회 옆에 기출은 저당권자는 동그라미 크게 쳐.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동그라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자는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무슨 청구 못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가 돼야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X. 그래서 물권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자, 우리 물권 8개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게 뭐죠?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자, 물권적 청구권이 있긴 있는데 세 가지 중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예방 청구권만 있는 게 뭐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일단 그렇게 줄만 그어놓으세요. 처음이니까 뭐.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뭐 종류 보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죠, 그죠? 조금 쉬었다 하죠.